안녕하세요. 문학 A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교과서는 91쪽 펴고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양치기 소년이 재미삼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가 오늘 배울 파수꾼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양치기 소년을 모티프로 쓰인 희곡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지키고 경계하다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 양치기 소년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파수꾼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양치기 소년과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이런 궁금증을 품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작품의 갈래를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과서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해설자가 있고 인물과 그다음에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겠죠. 네, 바로 희곡은 연극을 위한 대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희곡은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공연을 목적으로 하니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희곡의 특성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를 봅시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가 설명을 볼까요? 네, 이강백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이고요. 지은 희곡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화적인 기법과 현실 비판 의식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작가로서 이강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화적인 기법은 하고 싶은 바를 다른 것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 다들 이솝우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회적, 간접적인 표현은 물론 문학적인 형상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때 현실 비판 의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강백이란 사람이 현실 비판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작품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쓰인 작품입니다. 그 당시 독재 정권을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강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를 모티프로 하여 당시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네,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네,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망을 보는 망루가 있고요. 망루. 파수꾼이라는 사람, 이 파수꾼과 그리고 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파수꾼은 선생님이 여기서는 한 사람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가, 나, 다 총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이리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촌장이 있습니다. 이 촌장은 마을의 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권력을 쥐고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경계에 의해서 이리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리떼라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리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다 촌장이 꾸며낸 공포물이죠. 그러면 왜 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그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파수꾼 다라는 사람이 알게 돼요. 자, 파수꾼 다는 마을 밖에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흰 구름만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촌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촌장에게 주장합니다. 만약 마을 주민이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촌장의 권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촌장은 꾀를 부립니다. 때로는 함께 딸기밭에 가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입게 될 본인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해 호소하는 방법으로 파수꾼 달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준다면 자신이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과연 파수꾼 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사실을 촌장을 대신하여 솔직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먼저 스포하면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맨 위에 감상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양치기 소년과 늑대 우화를 원작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한 갈래는 희곡이고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실 것은 등장인물의 특성과 그 다음에 작품의 창작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 간단하게 희곡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희곡은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현재형으로 서술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연극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혹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사와 그리고 해설 그리고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인물의 대사로 작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물의 특성이 중요하게 되고 인물의 행동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갈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특성 그리고 작품의 창작 의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파수꾼 이강백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수꾼 가나 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파수꾼 가는 막루 위에서 경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막루 위에서 보니까 보다 시야가 넓겠죠. 그리고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쳐서 사람들에게 이리떼의 습격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파수꾼 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새로 파견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수꾼들은 마을 밖 황야에 세워진 막루에서 이리떼가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양철북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망루 아래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리떼가 나타나는 선임 파수꾼 가의 외침과 북소리에 항상 겁먹고 긴장합니다. 네, 파수꾼 다는 망루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파수꾼 가에 비해서 시야가 좁겠죠. 네, 그래서 파수꾼 가의 외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루에 올라갔다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진다. 네, 파수꾼 가는 그동안 이리떼를 보고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흰 구름을 보고 이리떼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써 이리떼의 정체가 거짓임을 알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리떼의 정체가 거짓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촌장에게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촌장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볼게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하고 있네요.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서 등장하네요. 자, 이거는 이 부분은 해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촌장의 역할도 하는 그런 1인 다역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희곡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촌장 검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자,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촌장이 이리떼가 나타났다, 이리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왜 그런 사실을 꾸몄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모두 다 마을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총장의 위선적인 성격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은 1인칭의 나가 아니라 파수꾼, 가나다 할 때 파수꾼 나를 일컫는 거예요. 자, 촌장이 이제 파수꾼들을 만나러 왔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파수꾼 나를 만나고 있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요, 저쪽. 찔레 덩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촌장이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파수꾼 다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파수꾼 다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파수꾼 나가 있으니까 파수꾼 나를 다른 곳으로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촌장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편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자, 이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또 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을 왜 하는 거냐면 파수꾼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자, 파수꾼 나를 내보내고 파수꾼 다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거짓말을 함.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파수꾼 나가 퇴장합니다.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것 내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촌장은 지금 파수꾼 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요? 네, 별로 못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떠한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불쾌한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의 내용. 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다가 정리하면 되겠죠.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때에 세모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구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옆에 왼쪽에다 정리할게요. 자, 이리때. 그 다음에 흰 구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리 때는요. 자, 어떠한 것이 되냐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공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공의 존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를 하는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포 정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흰 구름은요. 자, 이리때가 알고 보니 흰 구름이라는 거죠. 이리때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조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그 수다쟁이, 이 운반인을 그 수다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네, 촌장이 자, 운반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밑줄 그을까요?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마을 주민들이죠. 마을 주민들이 화가 났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촌장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수꾼 달을 약간 불안에 떨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촌장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려 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 촌장,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난 너랑 같이 딸기를 따러 갈 거야. 혹은 난 너에게 뭔가 달콤한 것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밑줄을 좀 그을게요.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만약에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자, 너가 이 이야기를 밝히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가 그 진실을 말하지 마.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딸기와 같은 부정한 대가를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기에 정리합시다. 진실을 은폐하면, 밝히지 않으면 부정한 대가. 자, 여기에선 이 부정한 대가가 딸기이죠. 부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꼬시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네, 촌장은 이미 이리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얘야, 이리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촌장이 이런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질서를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자, 지금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다?
조장하는 것은 자, 다 모두 마을의 질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이리떼의 존재가 단결, 질서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함. 자,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촌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문제 봅시다. 촌장이 말하는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네, 이리떼가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다 쓸게요. 이리떼가 존재한다고 거짓말을 함.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수꾼 여기서 그 충직한 파수꾼도 역시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희생정신, 살신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을은 이렇게 질서 있고 평화로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진실을 밝힌다면 이런 것들은 질서는 모두 허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만 말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워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질서를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실상이 알려질 경우 혼란이 찾아오고 파수꾼들의 희생. 자, 이런 것들은 파수꾼들의 희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희생이 헛된 것이 된다며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고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함. 자, 그 다음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자, 촌장은 지금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고 이제 확실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 촌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면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격양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러한 경험이 많고 그리고 교활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밑줄 그을게요.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다 이런 걸 알고 있어. 라고 이제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반성하는 척을 할까요? 네. 촌장이 파수꾼 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런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고 반성하는 척 거짓말을 함.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진짜 외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마을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만약에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자, 그동안에 없었던 살인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이런 공포심을 또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자, 파수꾼 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리합시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힐 경우 나타날 부정적 결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파수꾼 다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진실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파수꾼의 다의 입장이라면 쉽게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런 살인이 벌어지게 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어떻게 파수꾼 다는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파수꾼 다가 지금 막 외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외친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거야. 내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제 슬슬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문제 봅시다.
촌장은 파수꾼 달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나요? 네, 만약에 진실이 밝혀질 경우 살인이 일어날 거야. 그 살인이 일어나는 건 다 너의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부정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끔찍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파수꾼 다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자, 이런 방법으로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가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분히 이리떼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예,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죠. 지금 촌장이 은밀한 목소리로 네가 본 흰 구름은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파수꾼 다가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교활한 계략으로 파수꾼 달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자, 볼게요.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계속해서 파수꾼 다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외치는 것은 자, 모두 다 촌장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야 라는 또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파수꾼 다가 촌장을 죽이기 위해 진실을 밝힌다는 엉뚱한 소리, 궤변을 늘어놓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흰 구름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파수꾼 다를 또 껴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껴안는다라는 이 행위는 위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위로한다고 보기 어렵죠. 자, 진심이 아닌 위선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치겠다라고 이제 또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 여기다 쓸게요.
위기를 모면하려는 촌장의 거짓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파수꾼 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이제 촌장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촌장의 계략에 빠짐.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촌장이 자, 왼쪽 문제 볼게요. 진실을 말하려는 파수꾼 다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시간을 버는 거죠. 이 시간이 점점 지체될수록 파수꾼 다가 이야기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하겠죠. 자, 여기다 쓸게요. 시간을 벌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파수꾼 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학습 활동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